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위한 제조업에 의한 제조업의 남자 이지조. 오늘은 설비 투자해서 망하는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 에브리웨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제조업 국내 상사를 취직하면서 여러 제조업과 협업을 했고 지금도 솔루션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AI 공장장 오르카를 운영 중에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을 기다립니다. 재밌고 즐겁고 혹은 어려웠던 사연 아무거나 괜찮고요. 홍보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설비 때문에 망하는 제조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사실 제조업을 하면은 이제 설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제조업에 이 설비 구입이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 분들과 좀 미팅을 해보면은 실제로 설비를 구매를 했다가 어떤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진짜 망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설비를 구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후로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크게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수요 부진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기대치가 낮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좀 적게 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자료가 2021년까지 자료긴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 대기업의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였고 중소 중견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설비 투자를 안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후화인데요. 실제로 제조업의 약 40%가 노후화된 설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공장이 스마트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았을 때는 저는 이런 쪽의 통계를 조금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제가 꽤 돌아다녀 봐도 정말 스마트화가 되었고 정말 스마트한 장비들이 최신화가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공장은 좀 많이는 없고요. 제가 우수사의 공장도 많이 가봤거든요. 당연히 물론 이제 대기업의 공장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쪽의 통계가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 정보통신 쪽도 PC를 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바꾸면 저희 PC가 14대, 15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바꾸면 저희도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좀 부담이 되거든요. 당연히 제조업 설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비가 노후화되면 어떤 잔고장 등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조업이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기존 거래처의 유지, 우리 제품의 질 유지 이게 이제 설비 노후화가 됐을 때 새로운 설비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의 설비 투자는 사실은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제조업의 설비 투자를 사실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면 팔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설비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비 확장이 어떤 흐름과 잘못 맞물리면 진짜 기업을 좀 파산시키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중 한 예인데요. 독일에 이제 솔라월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솔라월드 AG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떤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굉장히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돌연 파산 신청을 해요. 그 원인으로 지속적인 제품 가격의 하락과 사업 개발로 인한 채무 과다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맞물리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례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들을 좀 짜집기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가지고요.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매출 30억의 10년차 중소기업이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신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매출이 더 상승하고 거래처에게도 굉장히 어떤 좋은 품질의 기존의 시장에 있는 제품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산을 위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에 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잖아요. 신제품이라는 거는 뭐냐? 그동안 없었던 제품이겠죠. 즉 이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설비조차도 우리가 새로 주문 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신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2억 원 상당의 설비를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B가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고 이번에 의뢰를 받아서 만든 생산 라인이 정말 아무 하자가 없는 고품질의 생산 설비일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B가 만든 이제 생산 설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의 제품은 설비입니다. 생산 설비도 문제가 좀 생기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생산 설비 같은 거를 좀 구매를 해보면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구매를 해보는데 중국산 센서 같은 경우가 잘 작동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드웨어로 이루어진 제품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제품을 한 개를 샀을 때는 또 이제 문제가 없다가도 10개, 100개를 사면은 그 중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설비를 구매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 제작한 설비가 어쨌든 잘못됐다?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하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설비의 문제냐,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직원들의 좀 교육이 잘못되어서 직원이 잘못 사용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바쁜 와중에도 여기 많은 리소스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 하나로 이제 설비 업체가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는 어떤 이제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겠죠. 이번만 정말 운이 나쁘게도 내가 뽑은 제품이 불량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업체가 그 역량이 있는 업체니까 공부업체가 우리 설비의 하자를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환불을 무사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가 파산해버리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기회비용 리스크가 있고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이 이미 됐을 수도 있고 그죠? 이미 뭐 전시회도 나가고 많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그 잠재 거래처에게 줬을 수도 있는데 그 거래처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은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발생을 해요. 누가 사업하라고 칼들로 협박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채널을 사실은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업 사장님들을 응원하기 위함이 큽니다. 왜냐? 제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뭐 많은 부분이 악덕 사장님도 있고 안 좋은 제조업 환경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제조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조업 사장님들이 항상 멘탈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실제로 설비를 구매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설비, 시설에 구매를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세제 혜택이 되는 구간이 좀 다르거든요. 2023년에는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때 당시 ESG가 뜨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안전 시설 등 같은 게 주요 목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 같은 정부 지원도 매년 항상 찾아보시고 확인을 해서 올해 내가 이런 부분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지원 사업이 있네. 그럼 잘 됐다. 요거를 내가 한번 이용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마트 공장 같은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단순 자동화 설비가 아니에요. 데이터 연계가 돼야 되는 스마트 장비입니다. 이 스마트 장비하고 사실 자동화 장비의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공급업체한테 한번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의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스마트 장비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이제 자동화 설비 위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 장비를 사기 위해서 뭐 GE 같은 대기업의 제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돈이 없으니까 누구나 자동차를 살 때 포르쉐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G바겐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제 구매처를 사실은 좋은 구매처가 마련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제조업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부 관계자들이 제조업 현장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꼭 정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좀 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모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제 정부의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떤 스마트 공장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공장을 만드는 게 나라의 어떤 목표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꼭 이런 정부 사업이 제조 현장을 모른다라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득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비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들의 목록인데요. 사실 설비 도입에도 저는 좀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조업 사장님들이 설비를 도입을 할 때 내가 가장 잘 아는 제품을 만들 설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고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내가 사실은 좀 전문가겠죠? 실제로 설비 자체를 제조업에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설비의 어떤 스펙, 요구사항을 이 제조업 사장님들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사장님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설비를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큰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미래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워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조업을 대상 설비 도입에 필요한 어떤 이제 자금을 잘 확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비슷한 규모 혹은 한 단계 앞선 기업의 성공 사례를 좀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조업 대표님 분들이 이제 보통 산단에 많이 계시니까 각 산단에 있는 어떤 이제 분들하고는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약간은 저는 좀 폐쇄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제조업 사장님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들이 서로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어떤 이제 성공담이나 실패담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설비가 굉장히 위험하다. 대기업도 설비 투자하다 망한다. 그래서 설비 구매 리스크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설비 자금을 사실 회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성공 사례 연구도 우리가 잘 해서 설비 투자를 문제없이 잘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